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이제 3번, 4번. 3번. 이상기체로 가정한 산소 0도씨 10mmHg에서 1.4L 중에 들어있을 때의 무게는 얼마인가? 산소가 여기에, 이럴 때 여기에 들어있는 무게가 얼마인가를 물어봤네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무게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부피랑 무게가 있으면 우리 밀도의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3번. 이상기체로 가정한 산소가 0도씨 10mmHg에서 이상기체로 가정했다는 뭐예요? 0도씨 1기압인 거잖아요. 0도씨 1기압에서의 산소가 0도씨 10mmHg에서 1.4L 중에 들어있을 때의 무게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뭐예요? 이상기체 상태에서 압력이 변했죠. 760mmHg에서 10mmHg로 변했습니다. 온도는 0도씨 똑같은 거죠. 0도씨니까 273이니까,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산소의 1, O2 1몰은 32g이죠. O2의 1, 오일 때의 부피는 22.4m입니다. 자, 이때의 밀도,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 22.4L 분의 질량 32g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했다. 왜? 왜 변했어요? 이상 상태에서, 이상기체 상태에서 0도씨 10mmHg로 변했죠. 그러면 0도씨 이상기체는 뭐예요? 이상기체 0도씨 1기압이죠. 1기압 0도씨 1기압 760mmHg에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자, 0도씨랑 0도씨는 같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760에서 10으로 변한 게 문제입니다. 압력이 변하면 당연히 얘도 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변화된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변화된 부피를 구합니다. 변화된 부피, 보일-샤르트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변화된 부피, V 곱하기 T분의 변화된 온도 곱하기 변화된 압력분의 기존의 압력입니다. 자, 이렇게 해봤더니 V, 잠깐만요. V가 기존의 V 22.4L죠. 온도 T분의 T인데 0도씨에서 0도씨 같죠? 273분의 273이죠. 곱하기 압력, 변화된 압력이 뭡니까? 10mmHg였죠. 기존 애가 760입니다. 이거 했더니 어떻게 돼요? 1702.4L 이렇게 됩니다. 즉 이게 이걸로 변할 것이다. 그죠? 22.4L가 이 22.4L가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밀도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가 돼가지고 결국은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1702.4L 분의 32g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무게는 얼마인가? 무게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겠죠. 질량을 물어봤어요.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그죠? 질량 x g을 물어봤습니다. 밀도 뭡니까, 여러분? 밀도 1702.4L분의 32죠. 그죠? 1702.4L 분의 32g 곱하기 부피 1.4L 중에 들어있을 때라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0.0263g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항상 이상기체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바뀝니다. 안 바뀔 때도 있지만 온도나 압력이 표준 상태에서 바뀌어요. 그죠? 이상기체 상태가 표준 상태라는 거니까 온도나 압력이 변합니다. 그러면 부피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되는 부피를 항상 구해주고 풀어야 되는 거를 아주 유의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 마지막부터 한 장 더 해야겠네요. 자, 이산화탄소 1000ml의 질량을 계산하라. 단 200도씨 이 기압에서. 또 뭐 압력이랑 온도가 변했네요. 그럼 또 부피가 변하겠네요, 여러분. 그죠? 부피가 변할 겁니다. 그때 또 무게를 구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최초 1000에서 변화된 거를 구하는 겁니다. 자, 4번. 여러분들 이제 천재니까 뭐 이런 거 이제 다 알 겁니다. 이산화탄소죠. CO2 1몰은 44g. CO2 1몰은 22.4L. 그죠? 이거 어렵지 않죠? 1도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부예요. 22.4L 분의 44g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0도씨 이기압으로 갔다고 했어요. 압력이랑 온도가 변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부피가 또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200도씨 이기압으로 갔으니까 부피가 변한다. 보일-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부피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V-는 V 곱하기 T분의 T- 곱하기 P-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V-는 기존의 부피 몇이에요? 22.4. 그렇죠? 곱하기 기존의 온도 몇입니까? 표준 상태가 273이잖아요. 근데 변화된 온도가 200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273 더하기 200. 그죠? 그 다음 곱하기 P 다시 변화된 압력 2기압. 기존의 1기압. 그죠? 이렇게 써도 돼요. EATM이라고 썼으니까. 자, 그러면은 19.405L가 나오게 됩니다. 19.405.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부피를 구했으니까 얘가 여기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밀도가 200도씨 이기압으로 가가지고 부피가 변했기 때문에 밀도는 19.405L 분의 44g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갑니다. 질량을 구하여라. 질량. X g 질량을 구하여라. 질량. 부피 곱하기 밀도가 되겠습니다. 부피 몇이었어요? 1000ml 였죠. 1000ml 곱하기. 자, 밀도가 리터가 나왔으니까 단위 환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1리터 1000ml. 그죠? 19.405 리터분의 44g. 리터, 밀리 없어지죠. g만 살죠? 자, 그럼 뭡니까? 2.267.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보일-샤를의 법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복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물론 지금까지도 어렵지 않았지만 더 어렵지 않습니다. 더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달턴의 법칙. 상식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혼합기체의 부분 압력들의 합은 전 압력과 같다. 혼합기체, 공기 안에는 질소, 산소, 뭐뭐뭐 따라가겠죠. 그런 애들 다 압력 더하면은 전체 공기 압력과 같다는 거예요. 볼게요. 공기와 같은 혼합기체 속에서 각 성분 기체는 서로 독립적으로 압력을 나타낸다.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은
혼합물 속에서의 기체 양에 비례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 기체가 혼합기체의 전체 부피를 단독 차지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압력과 같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부분 압력이라는 것은 전체 압력에다가 곱하기 분율, 얘가 얼마만큼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놨습니다. 밑에 대기 중 산소의 분압, 전체 전압이 1이죠. 분율, 산소 21% 있잖아요. 그러니까 0.21 기압이라는 얘기예요. 산소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이 0.11이라는 겁니다. 질소는요, 79% 대충 79%니까 전압 1 atm에다가 0.79 곱하면 0.79 atm. 그죠? 어렵지 않죠? 이게 달턴의 법칙입니다. 혼합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은 전압과 같다. 이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헨리의 법칙. 중요해요. 자, 헨리의 법칙에 의하면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부피의 액체에 용해되는 기체의 양은 그 액체에 미치는 기체의 압력에 비례한다. 즉, 압력이 세면은 용해가 많이 된다는 얘기 같죠? 기체의 용해도는 그 기체에 작용하는 분압에 비례한다. 기체의 용해도는 헨리 법칙에 따라서 압력이 2배가 되면 용해도가 2배가 된다. 이는 모든 기체에 적용되지 않고요. 염화수소가스는 용해도가 매우 크기에 압력이 2배가 된다고 2배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헨리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기체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이다. 자, 용해도가 매우 크면은 뭐 압력이 2배가 된다 그래서 2배가 아니라 더 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로 하고 기본적으로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애들은 헨리의 법칙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기체 용해도는 그 기체에 작용하는 분압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브로마메틸의 헨리의 법칙 상수는 25도씨에서 0.159이다. 부분 압력이 125라면 25도씨일 때 브로마메틸의 물에서의 용해도는 몇 몰 퍼 리터인가? 먼저 가장 중요한 헨리의 법칙. 기체 용해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CS, 기체가 녹아있는 농도는, 녹아있는 용해도는 KS, 헨리상수 곱하기 부분 압력이에요. 헨리상수에다가 부분 압력을 곱하면 용해도가 된다. 아까 요거 뭐예요? 전압력에다가 부분 압력의 퍼센트를 곱하면 부분 압력값 나오는 거랑 똑같죠. 자, 용해도는 헨리상수에다가 부분 압력을 곱하면 용해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용해도 구하는 거죠. 용해도 구하는 거죠. 헨리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헨리 상수에다가 부분 압력을 곱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브로마메틸의 헨리 법칙에서 헨리 상수가 0.159네요. 이게 KS 값이네. 헨리 상수가 0.159로 줬습니다. 그리고 부분 압력이 125라 그랬어요. 여기 P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물에서 용해도는 얼마인가? CS, 기체 용해도는 헨리 상수 곱하기 부분 압력 0.159 곱하기 125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풀어볼게요. X, 몰 퍼 리터를 물어봤죠. 몰 퍼 리터를 물어봤습니다. 자, 헨리 상수 0.159 몰 퍼 리터 ATM이죠.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압력 P, 부분 압력 P가 125 mmHg입니다. 단위 환산 들어가 줘야겠네요. 1기압은 760 mmHg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ATM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몰 퍼 리터. 그렇죠? 0.026 몰 퍼 리터. 이거 0.026 물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질소의 수중 용해도는 20도씨에서 용액 위의 압력이 1.5기압일 때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리터라고 나왔다.
1.5기압일 때 이런데 용액의 압력이 3기압일 때 용해도가 몇인가? 어떻게 풀까요, 이거? 헨리 법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체 용해도는 그 기체에 작용하는 분압에 비례한다. 이 압력에 비례한다. 압력에 비례한다. 1.5에서 3으로 갔다. 곱하기 2가 됐다. 그죠? 그러면 이게 용해도잖아요.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리터에다가 곱하기 2 하면은 뭐예요?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리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그레이엄 법칙. 그레이엄 법칙은 이것도 확산 법칙, 확산 속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체 확산에 관한 법칙으로서 기체의 확산 속도는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속도는 기체를 A라고 할게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법칙은 분자량이 각각 2, 32, 71.5, 160g인 수소, 산소, 염소 및 브롬의 확산 속도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레이 법칙에 따라 수소의 확산 속도에 비해 산소는 4분의 1배, 염소는 6분의 1배, 브롬은 약 9분의 1배 정도의 확산 속도를 나타낸다. 요거 한 번씩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풀면은 이해 가는 내용이에요. 저는 요걸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수소는 산소보다 확산 속도가 몇 배 빠른가? 수소는 산소보다 확산 속도가 몇 배 빠른가 물어봤습니다. 자, 수소의 확산 속도는 뭐랑 비교했을 때요? 산소랑 비교했을 때 몇 배 빠른가? 비율로 하면 몇 배인지 나오죠. 자, 근데 이거는 이 속도는 뭐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까? 기체의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반비례 되는 걸로 써볼게요. 루트 2 32 분자량 H2 2잖아요. O2 32잖아요. 이거 제곱근에 반비례니까 역수로 써준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2 16 4 자, 수소가 산소보다 4배 더 빠르네요. 그죠? 개념 알겠죠? 요 개념만 한번 알아두면은 지금 4분의 1배, 6분의 1배, 9분의 1배 된다. 요거 보면은 이해가 되죠?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확산 속도가. 기체의 확산 속도. 그레이 법칙이에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기체 법칙 8가지 했어요. 아보가드로, 보일, 샤를, 그리고 이상기체, 그리고 보일-샤를의 법칙, 부피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달턴, 헨리, 그레이엄 이렇게 8가지 했습니다. 8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 건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거는 기본적인 화학물질 배출원과 피해 및 영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죠? 크롬, PCB, 페놀, 비소, 망간, 카드뮴, 수은 얘네들은요 7가지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영양 같은 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조금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흑폐증, 파키스시 증후가 유사한 거, 이따이, 미나마타, 헌터, 우슬 증후군